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네, 영상이 매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문제가 좀 있어서 수정을 하는 바람에 많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지진 전조, 위험한 지진에 관한 전조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얘기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혜성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그럼 지진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는 일본의 기린 지진 연구소, 민간 연구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지진 전조 반응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대로 10월부터 굉장히 큰 반응들이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한 시기가 15일, 16일 이 사이인데, 이때는 좀 잠잠했는데 10월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 15일 사이까지 굉장히 반복적으로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마치 자동차로 치면은 기어 변속하면서 막 풀 악셀 밟듯이 막 강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사람들, 그러니까 지진 연구소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정보를 많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큰 지진이 일어나는 시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는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일본에서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규모 M, 매그니튜드죠. M6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J급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M6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아마 일본에 계신다면은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점점 에너지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M6으로 보고 있지만은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M6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M7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 일본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매일매일 보는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잠잠한 시기가 거의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전조 현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단일,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수치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처음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지진, 예전 이제 2011년 때 큰 지진,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때 지진처럼 이제 지진 활동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이 수치가 2011년 때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때 그때 이제 M9였죠. 그 정도로 일어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M6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계속 강도가 강해지고 반복이 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M7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진이 일본이 아니라 이 시그널 같은 것들이 이제 해외 쪽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었다고 예상을 했을 때는 아마도 최근에 캄차카 큰 지진이 있었죠. 그런 대지진급 정도 수준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장소는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 필리핀이나 대만 부근 쪽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미국 쪽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다시 캄차카 쪽에서 여진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필리핀 쪽이 좀 위험해 보입니다.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력파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10월 19일 날 이제 위성 사진인데 구름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 구름 사진이 대기 중력파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대기 중력파는 이제 여기 이제 위성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GPS랑 종합적으로 이제 교차 확인해서 판단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좀 일본 여기 홋카이도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일본이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계속 며칠 동안 비구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날씨가 흐립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크게 이제 봤을 때는 이쪽에도 이런 빗살무늬 모양 보이시죠? 빗살무늬 모양 그리고 빨래판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쪽 부근하고 관동 지역하고 도쿄 쪽 치바 그리고 또 후쿠시마 쪽 북관동 지역하고 이쪽 관동 지역하고 그리고 홋카이도 지역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일단 일본 지역에서는 이렇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리핀 쪽도 위험해 봅니다. 예언대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모하고 지역은 이렇습니다만은 시기도 대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예상한 것도 있고 다른 분들이 예상하는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지금 오늘 22일인데 20일 원래는 10월 20일부터 11월 4일 그리고 한 2주간 그렇게 약 2주간을 보고 있었는데 벌써 오늘 22일이니까 22일 지나갔죠. 그리고 그래서 이 2주간 동안 위험한 날짜는 예상 날짜입니다. 이게 뭐 단정 지어서 이날 일어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위험한 날 위험 예상일은 10월 21일 21일은 지나갔죠. 근데 21일부터 23일 그리고 29일 10월 29일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또 11월 4일도 매우 위험한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에 오시는 분들 여행이나 뭐 출장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한국과 일본의 점성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유명한 분들도 계신데 제가 유튜브에서도 확인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점은 한국하고 일본의 점성술 보시는 분들 유명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내용이 공통적으로 거의 흡사한 내용을 얘기를 해서 좀 제가 놀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0월 아까 이제 지진 시기하고 좀 겹치는데 10월 20일부터 11월 사이 이 기간이 이제 불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기간이 내년에
2026년이 이제 그때도 이제 불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불을 상징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시기를 반영하는 시기가 올해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가 될 것으로 보이고,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물리적인 전쟁 또는 뭐 그러니까 전투가 다시 그러니까 지금 가자지구 뭐 이제 뭐 휴전 합의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그런데 다시 전투가 개시가 된다든지, 재해, 그러니까 산불 같은 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뭐 그 기차라든지 그 비행기, 선박,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차 뭐 탈선이라든지 비행기가 뭐 또 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위험이 커지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했는데, 역으로 물난리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뭐 전쟁이 일어난다, 전투가 다시 개시가 된다 그랬는데,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국지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시 전투가 다시 개시되는 정도,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점성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은 해성 얘기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예.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3i 아틀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3i 아틀라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i 아틀라스 해성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뭐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알고 계시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정리한 내용은, 올해 이게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죠. 2025년 7월 1일 날 나타났죠. 이게 그러니까 최초로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나타난 해성이고, 그리고 또 뭐 우주선이 아니냐, 인공물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일단은 뭐 팩트, 그러니까 밝혀진,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인정한 얘기, 뭐 팩트라고 하기도 어렵죠. 여러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인정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해성이 이번에 오면서 이게 지구 쪽으로 이제 접근해 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 그리고 뭐 현재 지금 시기가 지구 태양계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가 10월 21일, 그러니까 21일 날 이제 태양 뒤쪽으로 이제 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가 10월 29일, 태양하고 가까운 지점, 그러니까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그게 10월 29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지금 근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이 10월 22일이니까 21일 지났고요, 지금. 그래서 태양 뒤쪽으로 이제 감춰져서 이제 지구에서 보는 거는 어렵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렇고, 그런데 이제 매우 이상한 점, 그러니까 뭐 우주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우주선 얘기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수상한 점들을 이제 저도 요약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 해성이 뭐 꼬리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꼬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꼬리로 정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반 해성처럼 긴 꼬리가 이제 관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꼴이라고 보이는 거는 사실은 이게 제트 분출이다. 뭔가 가스 같은 게 분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태양을 향해서 분출이 되고 있다. 6,000km, 무려 6,000km의 큰 거대한 그 제트 분출 같은 것들이 보이고 있다. 그런 분출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크기가 아마 이게 20km, 제가 알기로는 20km라고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330억 톤. 330억 톤 하면 크게 와닿지가, 이게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쟀는지도 저는 불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시속 20만 킬로미터. 이것도 좀 크게 와닿지가 않은데 뭐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보통 뭐 혜성보다는 빠른 것으로 뭐 생각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계 그 평면, 그러니까 수평 정렬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태양계로 진입했다. 그것도 이상하다. 이것도 크게 와닿지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화성하고 금성, 목성을 굉장히 스치듯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천만 킬로미터 거리로 이 화성하고 금성, 목성을 스치듯이 지나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아마 색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찍힌 사진들이 이제 여러 사진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서는 설명이 되지만은 이건 자연적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니켈도 발견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세하게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나온 것이 없고 일단 금속으로 보인다. 그것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금속으로 보인다.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의 양이 굉장히 적어 보인다. 일반 혜성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편광 현상도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1970, 이거는 저도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1977년 예전에 지구 쪽으로 이제 뭔가 수상한 그런 신호가 이제 관측이 됐는데 전파 신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쪽, 그러니까 방향으로 봤을 때 그쪽 방향과 거의 일치한다. 1977년에 관측된 그 전파가 관측된 그쪽 방향하고 신호가 온 방향과 일치한다. 혜성이 지금 접근하는 위치와 일치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거는 아직 거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얘기들인데 색이 막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속도가 계속 변화한다. 가속했다가 감속했다가 재가속했다가 뭐 기어 바꾸듯이, 그러니까 속도가 불규칙하게 변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우주선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도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경로도 2번이나 조정했다. 궤도를 막 스스로 수정한 것 같다. 그래서 우주선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태양 플레어도 튕겨내고 있고, 그리고 태양 중력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무시를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성명도 내지 않고, 뭐 나사도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셧다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어떤 성명, 그러니까 어떤 정보, 어떤 그런 의견도 내고 있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 그게 매우 수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3i 아틀라스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지진 예상 시기 말씀드렸죠. 10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초
까지 위험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 해성 근접한 이제 지구로 근접하는 시기와도 거의 일치하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해성 때문인가 아닌가는 저도 뭐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글쎄요, 이거 저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우연일 수도 뭐 있겠죠. 그런데 해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좀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요게 아마 그 분출하는 제트 분출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태양 쪽으로 분출을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해성은 그 태양 반대 방향으로 꼬리가 이제 뻗는데 그러니까 이 해성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이제 스페인 언론 쪽에서 이제 그런 기사를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이제 그런 관측하고 얘기가 일치는 하는데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뭐 꼬리라고 치면 꼬리가 반대 방향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뻗어 있고 그리고 꼬리라고 하기도 힘들고 꼬리가 길어야 되는데 짧고 그냥 뭔가 제트 분출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분이 이제 박사님입니다. 교수님인데 그 하버드 대학의 이제 교수님인데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 에이브러햄 러브라는 분인데 이분이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것도 우주선 그러니까 해성인데 우주선인 것 같다 그런 얘기로 이제 이분이 예전에도 유명한 주장을 한 분인데 과학적으로 자기는 과학적 근거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오umu아무아 발음하기 힘들죠. 오umu아무아 때 이분이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번에도 이 해성이 우주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인공구조물인 것 같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름이 에이브라햄 러브인데 이제 좀 기니까 에비 러브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뭐 어쨌든 이분이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잠깐 29초니까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매우 작아서요. 일단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got a text message the other day from someone who said that he is trading options on the volatility of the market with an expiration date of October 29th in order to make money, and I immediately thought that I don't know if there will be meaning to money if this object turns out to be technological after October 29th. If you want to take a vacation, take it before that date, because who knows what will happen.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분이 이제 10월 29일 전에 휴가를 가라. 휴가를 가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그 큰 크기, 맨해튼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km 이상이라고 했죠. 크기가 큰 그 맨해튼 크기에 그런 뭔가 인공적인 물체, 시리아의 아틀라스 해성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인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외계 우주선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나사는 이 인공구조물에 대한 진짜 진실을 숨기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무슨 라이브 방송 뭐 어디서 방송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캡처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2025년 10월 29일에 태양에 이제 가장 가까이 지나가는데
자기 이제 지인이 최근에 누군가가 10월 29일 날 만기 옵션, 그러니까 이제 주식 얘기예요. 10월 29일 만기 옵션을 거래할 거라 뭐 그런 얘기를 문자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에는 이 물체가 만약에 인공적이라면은 10월 29일 후에는 돈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게 뭐 종말을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뭐 저기 그 금융적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는지 뭐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휴가를 가고 싶다면 10월 29일 전에 가시라.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10월 29일 날 하고 싶은 거 하시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i 아틀라스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성이 바로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길죠. 이게 레몬 해성이라고 합니다. 레몬 해성인데 이게 이것도 이제 지구에서 발견된 게 올해 초입니다. 2025년 1월 3일 날 갑자기 발견이 됐고, 지구 이제 근접하는 무슨 해성이라든지 그런 뭔가 이제 운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는 애리조나에 있는 이제 레몬산 그런 관측소가 있는데, 거기서 발견했기 때문에 이름이 레몬 해성으로 이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올해 갑자기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요 해성은 요것도 이미 근접해 있어요. 어제 제일 지구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어제가 21일이. 그래서 요게 11월 8일에 태양에서 7,9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가장 가깝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근일점이라고 얘기했죠. 태양에서 가장 가깝게 되는 지점을 11월 8일날 통과한 뒤에 이게 다시 1000년 뒤에 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1350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이제 10월 21일 날 이제 가장 여기 잘 보이도록 근접이 됐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11월 8일입니다. 요것도 날짜가 겹치죠. 10월 21일에서 10월 초까지. 아까 제가 지진이 위험한 시기하고도 겹칩니다. 그래서 우연히 2번 겹쳤습니다. 저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연히 이번에도 2번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해성이 아마도 맨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일본은 지금 계속 도쿄 쪽에는 흐리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없고, 아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자고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밝아지는 시기가 할로윈 시기라고 하네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그 사이에 계속이 아니라 가장 밝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해성들이 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오면서 중요한 거는 이 레몬 해성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요 앞부분이 녹색이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파랗게 변하죠. 요 사진도 보시면은 녹색인데 이제 꼬리가 길어지면서 색깔이 변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공 이미지가 아니고 촬영된 이미지입니다. 촬영된 이미지고,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일직선으로 이제 꼬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막 휘어져 있죠. 이게 아마 태양풍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3i 아틀라스는 죄송합니다. 3i 아틀라스는 꼬리가 거의 없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차이가 이제 느껴지시죠? 꼬리가 이제 진짜 해성은 이렇게 꼬리가 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건 해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태양풍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꼬리가 막 휘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날아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색깔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예전에 제가 작년에 그 호피족 예언 말씀드린 적 있죠. 해성 충돌 얘기 제가 주장하면서 그 보시면은 푸른 별, 그러니까 블루 카치나, 이 호피족의 예언에서는 이 블루 카치나가 이게 종말로 보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호피족에서는 이걸 종말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때 전환기라고 합니다. 이게 하늘에서 푸른 별이 나타났을 때, 블루 카치나가 나타났을 때 인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이때 아마 큰 일들, 이벤트들이 뭐 재해라든지 뭐 무슨 큰 사건이라든지 뭐 전쟁 뭐 아니면 금융 붕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인류가 전환기를 맞이한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큰 뭐 재해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해성 충돌까지도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은 뭐 그거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큰 지진이라든지 뭐 그런 재해라든지 뭐 종말급의 그런 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융 붕괴, 그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파랗다는 그런 표현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블루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녹색을 보면서 파랗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런 녹색과 파란색의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녹색도 파랗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이기 때문에, 이 호피족이 그 블루카치나, 그러니까 파란 별이 나타났을 때 라는 표현도 녹색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듯이 녹색으로 보이지만 이제 파랗게 꼬리는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이것을 혹시 예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카치나 이게 보여드린 것도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걸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아니고,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잠깐 조금 덧붙이자면은, 요 해성들이 나타나고 나서 최근 들어서 10월부터 조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유튜브하고 뭐 구글이 갑자기 먹통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마존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예전에 기억하시나요?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먹통돼서, 그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안업체가 그쪽에 문제가 생겨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가 싹 다 먹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마비가 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아마존 서버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웹 서비스가 막 중단되고, 뭐 앱 같은 것들도 안 되고, 게임도 뭐 온라인 서비스 안 되고, 그리고 뭐 증권 거래도 뭐 안 됐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증권 앱 같은 것들도 안 되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은행이 뭐 길게 뭐 마비가 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본에서도 은행 업무 같은 것들도 잠깐 마비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피해가 컸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은 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미 지역하고, 그리고 또 유럽 지역에서 문제가 좀 컸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하고 동부 지역이 제일 컸고, 서부 지역 그런 순으로 이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조심들 하시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이 해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좀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예상했던 지진도 이제 크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본에 오시는 분들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일본에 오신 분들 또 일본에 체류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거주하고 저같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전달해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자, 다음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